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최근 정부가 집중해서 개편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제도인데요. 2021년에 출산율 0.8이라는 사상 최저의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 4년이 출산율을 높일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는데요. 보육 정책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용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몇 가지를 꼽자면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육 정책이 궁금합니다. 네, 올해 2022년의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지금 매년 550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또 키우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지원이나 또 시간제 보육 지원을 확충하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 보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그런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운영비도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서 운영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데 비용을 사실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액수로 생각하면은 사실 뭐 그 기본 보육료,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제 보육료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의 연령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막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그렇죠. 된다든지 초등학교 입학이 가까워지는 아이들은 한 28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이 좀 안 되죠. 아무래도 손이 조금 덜 가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보육료를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10년 정도 안 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해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좀 실감하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보육료 지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에는 전면 무상보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을 경우에는 이제 부모 필요 경비라고 해서 입학할 때 가방이나 뭐
이런 옷 종류에 비해서는 부모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지만 보육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는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양육 비용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과 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런 영유아라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전액 무상보육으로 할 수 있고 네. 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그런 영유아의 경우는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국민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어떤가요? 네, 그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그 최근에 이 보육료 지원의 변동 과정이랄까요? 몸으로 체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지? 처음엔 좀 당황됐었는데 그냥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시면은 네. 거기 가가지고 난 그래도 내가 한번 시도해 볼 거야라고 하시면은요, 뭐 복지로라고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요, 또 뭐 그냥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찾아보셔도 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주민센터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육 과정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돌봄과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직접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직장 다니는 부모의 하루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돌보는 것은 어린이집의 몫이죠. 저희가 늦게까지 근무를 해도 늦게까지 야간 연장 보육을 해주시거든요. 그것도 좋고 또 방학도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방학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보낼 수도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부모가 각 반으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지금은 등원맞이 선생님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저희 원은 이제 3살부터 7살까지 재원하고 있는데 이제 표준보육과정이라고 해서 그거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놀이를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지원도 하고 환경 구성도 하고 환경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전체 연령대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을 실현하고 있는 목이동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잘 놀아야 잘 자란다는 말을 증명하듯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5살 아이들 역시 놀이 중심으로 흥미롭게 배우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거운 놀이 과정을 통해 감성과 상상력, 호기심 등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양이나 뭐 안전이나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그런 것도 다 받지만 작년에는 부모와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으로 해서 1년 동안 부모 소통 교육과정을 했고요. 올해는 전체 보육교직원이 함께 아이들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더 전문적으로 잘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놀이 중심 컨설팅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야외 놀이 활동을 떠나는 시간. 일상적인 야외 활동은 놀이터나 인근 공원에 나들이 가기 혹은 오늘처럼 숲 체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을 숲의 수업 교재는 나뭇잎과 돌멩이와 도토리.
자연과 교감하면서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도토리 열매 찾고 있어요. 숲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노는 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땅 파고 노니까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지금 밥상 차리고 있어요. 무슨 밥상? 다람쥐 밥상. 재밌어? 네. 교사가 확실히 제시한 놀이보다는 자기들이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선택해서 놀이했을 때 더 흥미있어하고 놀이 지속 시간이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에게 줄 근사한 밥상 아직도 차리고 있군요. 아무리 놀아도 실증나지 않는 자연이라는 장난감. 자연을 벗삼아 놀다 보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절로 쑥쑥 커지겠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하더라도 아동들 교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나고 제대로 된 전문적인 보육을 하는 게 사실상 개별 케어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임이나 이런 형식의 인력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부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이 없도록 유부통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본능이자 언어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놀이.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흙이 되고 나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3세 반, 5세 반이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몇 살부터 보낼 수 있나요? 어린이집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서 사실은 만 5세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으로 5세군요. 그렇습니다. 네. 만 5세까지 하고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조금 더 기간을 둬서 만 12세 아동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아주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에는 방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에는 방학이 없나요?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다 이제 연중 운영이 이제 원칙이고, 그렇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쉬셔야죠. 그래서 그 이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금 이제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쉰다든지.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부모의 동의 내지는 부모들의 어떤 보육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합의를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긴급하게 또 이제 그 보육이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당번 교사도 배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의 보육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은 연중무휴로 운영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한 발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놀이 과정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목적의 교육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이 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게는 공통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누리과정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제 2020년에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 한 번 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네. 봤지만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누리과정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육 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이제 꾀하는데 이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 전인격적으로 유아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 놀이가 이제 유아의 일상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놀이죠. 네, 애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두면 네. 자기들이 알아서 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놀이라는 것이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종의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 놀이가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즐거운 요소다. 그래서 나올 때 보면 땀이 흠뻑 젖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적절한 변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다양한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보육교직원으로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이 바뀌는 환경이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틈틈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있고 이건 의무교육이고요. 이거 위에도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을 매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2022년부터 영유아 지원 정책에서 또 달라진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이제 영아수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금년이죠. 2022년 1월 1일자로 출생한 아이들부터 생후 24개월 미만까지 매달 3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걸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고 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시게 되면은 보육 바우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린이집에 내는 돈으로 이제 보육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제 2025년까지 최대 5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말씀을 뭐 영아수당, 양육수당 말씀하시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막 머리가 띵해지시잖아요. 그냥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네. 주민센터 가시면은 거기서 다 알아가지고 네. 주니까 애 나오면은 엄마는 거동하기 좀 힘드실 테고 아빠들이 빨리 가셔가지고 네. 내지는 가족들이 빨리 가셔서 주민센터에 논의해 보시면은 이 달라진 정책들 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고 확실하지 네네네. 않으면 무조건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네. 가시라는 그런 팁을 주셨습니다. 네네. 또 사무국장님. 사실은 네. 가정 양육수당 중에서 이제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21년도까지에는 0세부터 이제 11개월까지는 20만 원. 그러니까 만 0세는 20만 원. 그다음 만 1세는 15만 원, 만 24개월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네. 해서 86개월까지 해서 86개월이면 몇 살인가요? 만 5세까지. 한 5세 정도까지. 5세까지 이제 네. 그렇게 가정 양육수당을 주다가 네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아기의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는 네. 30만 원으로 그 액수를 조금 더 증액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네. 그래서 이제 가정 양육수당이 그렇게 나가는 거고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는 또 전액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이 조금 더 빵빵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양육 수당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아동 수당도 달라진 건가요?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해서 네. 1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연령을 만 8세까지로 1년을 더 연장해서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궁금해요. 궁금하시면은 네. 뭐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되고 근데 주민센터 홍보대사가 네, 아니신지.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연도와 달에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연도에 8을 더해 보세요. 8을 더해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도에 태어났으면 8을 더하면 2023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더하시고 그 태어난 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7월생이면 7월생이면 네. 마이너스 1 하면 6월까지. 2023년 6월까지.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 2월생이라서 네. 저희는 내년 2023년 1월까지 네. 아동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으로도 지원하고 있지만 바우처로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신 보육료 육아 학비를 낸다거나 보육료도 다 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했을 때 임신에 대한 비용, 출산 진료비라던가 이런 각종 제가 알기로는 한 17가지 정도의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가서 확인을 하면 이 행복카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자세히 안내가 가능합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현금처럼 또 카드처럼 그렇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편리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체험하실 분들은 전국
5개 카드사, 네. 그다음에 뭐 18개 금융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보통 이제 그 주변에 은행에 가시면은요, 이 카드를 벌써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임신했다는 증명 이제 가지고 가시면은 그때부터 아마 사용하실 텐데 한 번 가지고 계시면은 네. 뭐 글쎄요, 노인이 될 때까지도 네. 이 카드는 네, 가지고 계시는 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회 서비스 바우처라고 하는데 네, 아까 17가지 서비스가 또 그리고 포함이 그거 이제 되었다고 계속 안내를 늘어날 해주셨어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용처를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뀔 전망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노인이 됐을 때까지 네. 평생 평생 쓰실 수 있는 평생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육과 육아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해야 하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 돌봄을 위한 육아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단돈 1,000원으로 돌봄이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놀세권에 가요. 놀세권이요? 네. 놀세권이 뭔가요? 아이들이 즐겁게 뛰면서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아, 저 좀 같이 따라가 봐도 될까요? 네. 이쪽이에요. 같이 가시죠. 뭔가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 발걸음도 가벼운 아이들을 따라 들어간 곳은 아이사랑 꿈터. 알록달록 아이들을 위한 놀이도구들과 장난감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면 어린이집 같은데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점이 다르네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오늘은 또 어디에 데리고 가서 놀아야 되나 막막하고 답답한 경험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아이사랑 꿈터입니다. 여기는 사실 기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한 걸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데 여긴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 아이들 활동하는 것도 보고 아이들 모습도 보면서 좋은 피드백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취학 영유아들이 집과 가까운 아이사랑 꿈터에서 놀이 공간도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만 0세에서부터 5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은 이곳에서 다 같이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자연스럽게 공동 돌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게 되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며 놀 수 있도록 각종 놀이기구가 구비된 놀이공간. 부모들의 자발적 모임 공간인 자조 모임실. 수유실이 있습니다. 놀이감들도 되게 많아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는 키즈 카페에는 아이들 위주가 많고 또 제가 갈 수 있는 카페에는 아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용도 없지만 어쨌든 아이도 재밌게 놀면서 저도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리며 사회성을 익히고 부모들은 육아에서 오는 어려움 또는 부모 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동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원장 경력이 있는 꿈터장과 운영요원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육아 관련 상담이나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모들이 즐겨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외에도 영아 자녀를 둔 부모님 경우에는 이유식이라든가 식습관 문제 그리고 돌출 행동이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시고요. 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에는 친구 관계라든가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놀이 방법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엔 저희가 개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아이랑 마음껏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찾는다면 육아 꿀팁 얻는 부모 교육 어디서 받아야 하나 고민이라면
아이들이랑 같이 할 만한 재밌는 프로그램 없을까 궁리 중이라면, 부모 모임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걱정이라면, 네, 바로 이곳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안전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엄마들은 또 엄마들끼리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또 재밌게 이렇게 또 친구들끼리 같이 놀아야 좋거든요. 또 특히나 저희 아이는 외동이라서 혼자 있으면 엄마랑 사실 재미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참 좋습니다.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 미취학 영유아 보호자라면 누구나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둘째아를 임신한 경우와 육아휴직 가정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면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엄마들도 다 이곳에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영유아 아이가 있어도 사실 집에서 있는 놀잇감은 또 금방 질리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놀잇감이고 또 새로운 공간, 또 새로운 시간이 오게 되면 또 그게 또 새로움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집에서만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곳에 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 공간, 부모에게는 공동으로 돌보는 육아 공간. 집 가까이 있어서 편리성까지 갖춘 우리 동네 놀세권, 아이사랑 꿈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아이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부모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놀게 할 수 있는 시설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집에서 볼 때 엄마하고 아이하고 장시간 같이 있기에는 굉장히 아이도 지루하고 엄마도 힘들 텐데, 이 공간에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서 논다면 아이사랑 꿈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다양한 놀잇감이 있고 또 안전한 공간이고, 이래서 굉장히 부모들이 좋아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사랑 꿈터는 지금 저기 센터장님들을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노는 모습을 이렇게 봐도 저희 아이에게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부모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졌던 내 아이를 정말 건강하고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더 못 믿어왔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또라이 부모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연령의 아이들의 특성이 이렇다는 걸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경감시킬 수가 있어서, 이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들은 이런 형태가 제공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 육아 공간을 마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저출산, 저출생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성의 독박 육아, 경력 단절, 이걸 비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동 육아 자체가 여성들의 어떤 독박 육아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빠들이 체험할 수 없는 어떤 부모의 부모 역할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런 공동 육아 공간에서 아빠들이 또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여성의 독박 육아, 엄마의 독박 육아가 부모의 공동 육아로 거듭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된다면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도 점차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부모 교육이 강화되고 또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도 길어질 거고 부담도 커질 건데, 그러다 보면 부모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이해도 좀 커져야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잘 돌봐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도가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23개월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에게는 최대 2024년까지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이사랑 꿈터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이용을 하니까 아빠가 굉장히 많이 아이사랑 꿈터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다양한 부분을 소규모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부모가 함께 키우는다는 의미에서 부모 교육,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부모 급여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게 부모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물론 한부모일 때는 뭐 한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다양한 지원 정책 외에도 또 알아두면 힘이 되는 보육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부터 시작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3+3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육아휴직제 3+3 정책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함께 쓰면 그 최초 육아휴직을 쓰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3이 되는 거고, 이제 아이가 출생해서 3개월 동안 엄마 아빠가 함께 3개월 동안 쓰면 월 육아휴직 급여를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육아휴직을 썼었을 때는 150만 원까지 해서 급여의 퍼센트해서 80%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무조건 급여의 100%인 상한선이 300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훨씬 더 육아휴직을 썼었을 때 육아휴직 급여가 300만 원까지 부모,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300만 원까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육아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준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에 이제 육아휴직 시작해서 석 달 동안은 보통 뭐 이제 급여의 통상적으로 80% 이렇게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50%. 그래서 이제 4개월부터 이제 50% 받던 걸 이제 80%로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본인이 받는 급여의 상당 부분, 더 이제 거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이거는 궁금하시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기 그 고용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쪽에 문의해 보시면 더 아마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알아는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육아휴직제 3+3 제도 외에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엄마들도 육아휴직 눈치 보면서 쓰거든요. 하물며 아빠들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라도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육아휴직은 출산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8살까지 아이가 크는 기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육아휴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1년 쓰고 조금 더 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나머지 1년을 쓸 수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요. 너무 좋네요.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입양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다 육아휴직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 정책이 있고 또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또 각각의 인구
이제 유입 정책이라던가 출산 장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출산을 했을 때 출산 지원금,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이런 명목으로 이제 많은 액수의 돈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하고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지자체에서 이제 특색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중복해도 다 받을 수 있는 추가 정책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면은 네, 좋을 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보육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덕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그리고 혜택들까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신가요? 예. 육아 정책은 사실은 좀 더 많이, 좀 더 촘촘하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앞으로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정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과 지원 혜택 꼭 잊지 말고 잘 활용하셔서 자녀를 보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